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햇살이 맑고 주변이 시끄럽네요. 저는 오늘 자존심과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존심이 세신 분들을 제가 많이 불편해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서로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인물인 양, 한 사람인 양 똑같은 이유로 화를 내고 똑같은 순서로 화를 내시거든요. 인연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가 강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에는 이분들이 먼저 최종적으로 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갖추어 드립니다. 기회를 드리는 거죠. 저를 잘라내시라고. 그래야 평온하게 관계가 결렬이 되고요. 바쁠 때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제가 먼저 끊습니다. 그러면 너무 긴 문자나 너무 격렬한 분노를 저한테 표현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먼저 감지를 하시고 이 관계가 끝날 거라는 걸 감지를 하시고 저를 정리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정은 사실 아주 어린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정인데요. 그건 부모님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 남들이 그걸 왜 해줄까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요.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자존감이 강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자꾸만 남이 나를 어떻게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화를 내시는 일이 잦다라는 거예요. 자주 있어요. 그런 일들이.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한다는 것이 나의 본질에 해가 되나요? 실제로 돈을 뺏거나 권리를 해치거나 이런 경우는 물론 공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자존심을 건드렸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저도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사를 분명하게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그 공격으로서 방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뻔히 보이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듣고서도 오래 가지 않아요. 기분 나쁜 마음이 금방 없어집니다. 자존감이 강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 반대예요. 남이 나를 인정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나 자체로 행복한 그런 일상을 살기 바쁘시죠. 자존감 수업 이런 말, 자존감 챙기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매일매일 자기 자존감이 거기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 있는 거 아닌가요?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있는 그 마음 아닌가요?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걸 자꾸 무형의 특질로 생각을 하시는데 자존감이야말로 실체가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인정할 만한 가치를 자신이 갖고 있는 게 분명할 때 생기는 게 자존감 같거든요. 저는 성취한 게 있고 형상을 갖추고 힘을 갖고 있어야 남들이 당연히 인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인정은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남들이 무언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인정 욕구가 크지 않으세요. 이미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묵묵히 반복해서 성실하게 수행해서 얻은 결과물이 자존감으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유년기의 상처에서 비롯되는 게 자존심으로 보여요. 제가 심리학 전문가는 아닌데요. 유난히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렸다 부들부들 대시고 민감해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아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혹은 뭐 내가 키가 작아서, 부모가 못 배워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줘서, 이런 등등, 어떤 선배가, 어떤 선생이 나한테 뭘 잘못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남이 나를 해쳤다는 거죠. 자신은 원래 잘난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 고양이가 옆에서 야옹대는데 소음이 들어가서 좀 죄송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결론을 짓게 되시는데요. 자신이 실패한 것도 남 탓, 자신이 기분 나쁜 것도 남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탓,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이 분노가 많으십니다.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 부당한 일을 보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더 주지 못한 환경을 탓하면서 분노하시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좋아해주지 않는 주변 사람에게 분노하십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에게. 남이 없으면 본인이 사라지나요? 남이 인정을 안 해주면 사랑을 못 받으시나요? 자존심을 한번 움켜잡아 보세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지. 손으로 잡아지는 것이 자존심입니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날 떠난 연인을 붙잡지 못하겠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차이기 전에 내가 먼저 차야겠어. 날 차다니. 이렇게 부들부들 대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기꺼이 차여드립니다. 정말 차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무서운 분들이죠.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이별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제발 먼저 차지 못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부들부들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차고 차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그냥 헤어지는 거죠. 그 큰 분노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의 분노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매일이 그렇게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런 나를 귀하게 여겨주나 아닌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신 분들 있죠? 굳이 이렇게 비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존감도 높지만 남에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자존감 훈련이나 자존감 수업, 자존감 챙기기, 내 자존감 거기 있나 매일 확인하기, 이런 걸 하지도 않아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시간에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지금 하는 일 잘하고 있나에 집중하는 일에만도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그 일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내 자존감이 살아있는가? 그걸 매일 확인하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자존심이 세신 분들의 연애 스타일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이분들은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자신을 인정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과도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누가 자신의 일상과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그토록 과도하게 쏟아 부으면서 인정 욕구를 채워주려고 할까요? 자기가 살아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 다른 목표가 있는 분들이시겠죠. 보통 그 자존심이 센 그분보다 모든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자존심이 강한 그분들의 인정 욕구를 채워줄 만한 현실의 목표가 있는 분들이죠. 대부분 그런 분들, 시녀나 하인 같은 이런 분들을 만나서 길게 연애들을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충족이 안 되는 면들이 생기니까 헤어지게 되는데요. 헤어지고 나서 자신이 정말 사랑을 할 법한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또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왜 날 대접해주지 않지? 왜 내가 얘한테 뭘 더 해줘야 되지? 본인이 사랑하는 여자를 또는 본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면 사랑의 기본적인 반응이 뭘 해주고 싶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서 부들부들 대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해줘야 되지? 내가 밥값을 왜 내야 되지? 내가 왜 걔 있는 데까지 가서 만나줘야 되지? 이런 것들에 또 부들부들 대시는 거죠. 나한테 왜 이걸 해주지 않아? 이러면서.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진 않지만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하인이나 하녀를 만나는 일과, 그리고 자신이 사랑을 하지만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나쁜 기집애를 만나는 일을 무한 반복하십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문제의 원인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은 유년기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셔야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가난으로 인한 수치와 트라우마를 안겨준 과거의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가난한 집 애들 얼마나 무시했나요? 나쁜 분들이 많죠. 가난한 집 애들을 무시하는 나쁜 분들. 그 분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었던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나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 부모님에게 죄가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죄는 누구에게 있나요? 가난을 빌미로 상처를 주었던 그 가해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식했던 거죠. 누구도 죄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난하다고 무시받은 본인과 그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에게는 누구에게도 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시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남이 조금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 다시 그때의 그 감정을 소환하시는 것, 이것은 남한테 이제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나의 권리나 나의 금전이나 사회적 지위를 해칠 때는 분노할 수 있겠지만, 나의 기분, 나의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어서 남이 채워주거나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한다고 해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거고요. 받아준다고 하면 그 받아주는 그 사람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부들부들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유튜브를 찍어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결국은 자유로워지세요, 제발. 분노해봤자 과거에 일어났던
그 불행을 바꿀 수가 없어요. 조금도. 이미 다 일어나고 끝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많이 베푸는 일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자기도 늘 남에게 뭔가를 받고 있고 주고 있고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가 반복이 되는데 나한테 무엇을 해주나, 날 얼마큼 대접해주나 이런 예민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저 편안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부들부들 떨면서 반응하지만 않아도 일은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도 안 할 때 남들이 더 편안하게 대접을 해줄 거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인정 요구가 채워지실 거예요. 과거의 고통이나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그 모멸감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가 않는 허구의 것들이에요. 다 내려놓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자존심이 민감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촉각이 남에게 세워져 있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른 단순하고 즐거운 일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멸감을 주었던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오는 길은 여러분들이 밖으로 향한 그 예민한 감정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예민하니까 도망간 것 뿐이에요. 자존심, 그거 형체 없습니다. 자존감, 그것은 자신이 매일 평화롭게 수행해내는 일의 결과로 찾아오는 손에 잡히는 어떤 가치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그런 일상을 살 수가 없겠죠. 에너지가 방전되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내세울 가치가 있어야 자존감이 생기지. 맞는 말씀입니다. 내세울 수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평화로운 일상에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은 예민한 자존심이 지켜주는 일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덤덤해지십시오. 남이 무시해도 그냥 보내주세요. 더 이상 다투지 마시고요. 화 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단태였습니다.